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카드를 꺼내들었죠.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추천하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김건희 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설치를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도입에 공감하며 공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그렇다면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한계는 없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한 명의 특별감찰관 보와 10명 이내의 감찰 담당관으로 구성되는데요.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게 됩니다. 인사 관련 등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 또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특별감찰관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유일합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을 수사할 수 있다며 기능 중복의 이유로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꾀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회에 후보자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공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카드인 제2부속실을 살펴보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 기획 등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이 바로 이 제2부속실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었죠.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 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도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 등 논란이 생기며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제2부속실이 부활한다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업무가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가 가능해지고 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데다가 제2부속실을 감시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논란이 이어졌었죠. 특별감찰관 도입과 제2부속실 부활을 두고 정치권에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저는 올바른 방식의 어떤 하나의 해법이라 보고 있거든요. 네.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또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좀 제거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사고 다치고 이제 와서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이라도 한다면 일단 환영이긴 합니다만 그 우선 해야 될 것은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걸 받지 않고 이부속실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도입은 김건희 특별법과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종 논란을 낳으며 결국 현 정권에서 폐지됐던 제2부속실과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총선을 앞둔 지금 부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총선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